제 주변에 땅을 이미 투자하신 분들 중에 땅에 묶여있는 이 자금을 좀 더 활용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토지 대출에 관련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부동산 투자와 대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지 관련해서 대출이 조금 어렵다거나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 비율도 매우 낮죠. 맞습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약 40% 정도로 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투자가 많이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 비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혹시 몇 %까지 나오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대출 비율을 약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제 따져보면 약 63%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3%요? 네. 매우 구체적인 숫자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정확한 표는 한번 전달해 드리겠지만, 정확한 표 수치로 계산했었을 때 63%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3%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내가 토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경매로 받을 경우에는 약 80%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매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경매로 인해서 땅을 넘겨받았을 때는 그 경매 대금의 80%까지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대출 받으실 은행권, 금융권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은행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자율이 1금융권은 좀 낮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쪽에 있는 우리 그 지역 단위농협이라든지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훨씬 더 고평가 받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금융권이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단위, 그러니까 신용 은행들 이런 것들이 더 대출금을 더 많이 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 본사 쪽에서 나와 있는 이 좌표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 쪽에 있는 은행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들까지는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기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이 금융권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광주에 있는 땅으로 대출을 받을 건데 뭐 1금융권에 갔을 때는 정해진 비율대로만 대출을 해주지만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 제가 거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분들은 그 땅의 시세를 조금 더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주권에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지금 현재 제2 지하철 노선일 텐데요. 그 일대로 공사 진행 중인 땅의 옆에 있는 토지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직접적인 호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역 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말 실무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군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방금 경매 하나 말씀해 주셨고 이제 현장에 있는 좀 지역과 가까운 그 금융기관들을 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이것도 미리 알고 갈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불법 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즉 공작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은행에서 그런 걸 실사를 나가서 보나요? 네, 당연하죠. 이 토지에 관해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서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 경매를 받거나 현장에 가보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실사를 딱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 되는데요. 내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표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지의 상태에서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이나 답인 상태에서도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 그 토주 건축물을 다 이제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료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건축물 대장까지 다 나왔는데 지목 변경을 안 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그렇겠네요. 적게 내기 위함이죠. 전일 때보다는 대지일 때보다는 전일 때가 훨씬 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이다, 과다, 아니면 답이다인 상태에서 건축물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만약에 제가 매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대출과 관련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저 또한 그 안에 사람이 뭐 살고 있다든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뭐 점유물을 놔뒀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사면 안 되니까 진짜로 현장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꼭 실사 가셔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불법 공작물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팁을 드리자면은 도로보다 낮은 건축물들은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건축물들. 네, 맞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거 정말 많은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집을 짓고 살아서 그 일대에 있는 농작물들을 어떤 조건으로 키우기 위해서 있었던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들 도시 쪽 근교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었을 때 현행 도로보다 아래에 있는 건축물들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은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